네, 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1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데요. 날씨가 급격히 추워진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하고 이틀째였는데요.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모가 대비 약 2배 오르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 여기서 노는 플레이어들, 그죠? 개인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도 키움증권 매수 매도가 창고가 1위였습니다. 잘 꼭 먹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차전지에 대한 투심이 오늘 요것 때문일까요? 에코프로도 동반해서 올랐고요. 살아날지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왔던 소식인데 애플이 내년도 그쵸? 아이폰 프로 모델부터 해서 OLED로 완전히 탑재하기로 2개 모델을 확정한 것 같고요. 이게 결국 나아가서 나중에 맥북, 그죠? 그리고 아이팟 에어,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기들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그 관련된 수혜주가 상당히 오늘 뭐 국내에서 P&H테크, 뭐 이런 LG 디스플레이 납품하는 이런 업체가, 소재 업체가 좀 핫하긴 했었는데, 과연 진정한 수혜주는 저는 요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왜 이렇게 생각할까, 주군남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 증시 지난주 금요일날 어땠습니까? 역시 그냥 보합권, 그쵸?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3주간 아무래도 급격하게, 그쵸? 나스닥도 같이 올랐고 S&P 500 랠리, 연말 랠리였을까요? 이게 산타 랠리까지 12월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단기 랠리가 나오다 보니까 지속 힘들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요. 조정에 대한 경고음도 반대편에선 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보면은 현금이 상당히 많고 주식시장 베팅의 상승을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또 그죠? 현자의 그런 투자에서 보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엔비디아의 내일 이제 우리 시각으로 수요일날 반영될 텐데 올해 그죠? 2배 넘게 폭등을 했고요. 한때 빠지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그죠? 지금 보면은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게 10년치인데요. 니케이도 오늘 마침 거품 붕괴 이후에 그쵸? 옛날에 잃어버린 10년 뭐 그러면서 결국 2000년대 초반에 그 지수를 뛰어넘는 니케이 지수, 어떻게 보면 아시아 증시에서 제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엔화도 약세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산업의 변화가 그쵸? 워낙 무너졌던 산업들이 일본에 대해서 지금 좀 다르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생각하는 그런 수급이 전반적으로 들어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것도 상당히 지켜볼 이슈인 것 같고요. 글로벌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추가 상승 촉매, 이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추가 상승 촉매가 돼서 반도체 붐이 내년도 일어나겠지만 올해 말까지 훈풍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한 베팅일까요?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계속 시장에서 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0.86% 거래대금 6조 4천억, 코스닥도 비슷하게 6조 3천억 맞추고 있네요. 코스닥 1.75%나 올렸습니다. 뭐 때문이죠? 에코프로, 그쵸? 2차전지, 뭐 제약, 노봇,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강했는데 특히 2차전지 에코프로 형제가 워낙 시총을 크다 보니까 지수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죠? 상승 종목도 많았고요. 상대적으로 심리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그냥 2차전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을 혹시 포트에 담으신 분들은 그냥 오늘 좀 별로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여전히 계속 팔고 있습니다. 신용잔고 16조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수급 손바뀜 아주 좋게 일어나고 있고요. 오늘 차익 비차익 골고루 들어왔습니다. 기관 쪽에서 들어온 것 같고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아주 좋습니다. 분위기가. LG엔솔 오늘 코스피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 강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LG약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이었고요. 자동차 실적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박스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관련 주요 뉴스 세 가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머티 역시 투심 살아나나 이걸 봐야 되는데, 저는 시장 정체가 이게 거래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만이 계속 매수하다가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은 사실 2차 전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신규 공모주는 어쨌든 너나 나나 할 것이 단타, 전국민 단타 대회가 되다 보니까 그냥 이성을 잃고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좀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공모를 받으신 분이 아니라면. 자, 그리고 오늘 할 주요 얘기는 사실 아이패드입니다. 아시겠지만 OLED, 아까 아이폰이라고 했는데 아이패드고요. 그쵸? OLED 관련주, 아이폰에는 이미 들어갔죠, OLED가. 근데 아이패드 쪽에 이게 내년도부터 두 개 모델에 들어가고요. 여기 하나증권에서 나온 오늘 리포트 PNH테크가 150원의 신규 매출 증대. 오늘 할 얘기는 결국 신규입니다. 신규 매출이 늘어나냐 기업들에게, 이거거든요. 결국엔 BH도 OLED 대면적화, 기판 만드는 회사지만 애플이랑 매출이 70%가 넘는 회사입니다. 결국 휴대폰에만 들어갔던 물량이 워낙 그쵸? 수율이나 경쟁력에서 탁월하기 때문에 해당 기판은 고다층화되고 동사의 FPCB 연선 기록판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판의 가격 P가 그쵸? 면적당 올라가진 않겠지만 이게 상승할 거고 신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근데 주가는 많이 빠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증권에서 이 두 종목도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BH에 집중할 건데요. 다음까지 기다리시면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엔터 업종이 많이 빠지면서 엔터주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렸었는데 사봐도 되는 자리인 것 같다 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마침 반등은 기술적으로 나는데 일부 그쵸? YG엔터는 외국인이 사고 JYP는 외국인이 팔고 수급적으로는 아직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결국 중국 규제가 원인이다, 교보증권의 애널리스트가 오늘 분석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앨범 판매만으로 엔터주가 성장하는 그런 국면이 아니고요. 결국 IP, 그 가수들의 아티스트들의 어떤 팬덤 문화, 그리고 이런 플랫폼 확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장률이 계속되고 있는 K-팝이 옛날에 동남아시아만 걸치는 그런 아시아권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미국, 그쵸? 유럽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진정하게 나오는 엔터 4사 중에 어떤 엔터 업종이 탑이 될지가 내년에 결국 주가에 다시 상승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수요 위축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중국 쪽의 단발적인 앨범 판매량이 초도 물량이 안 나왔다는 거에 쫄 필요는 없다. 다만 연말에 기관들의 수익률 이제 클로징 이런 것들에 인해서 수급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금일 주분남의 관심주 좀 보겠습니다. BH고요. 아까 말씀드린 동사 간단히 소개하면 FPCB 연선기로 해봐 휴대폰의 기판에 들어가는 그 기판을 만드는 회사고, 그쵸? 이게 OLED 쪽으로도 확장되고 스마트폰, 그리고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그쵸?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 하죠. 옛날에 사실 삼성전기가 같이 얘랑 경쟁사였는데 삼성전기가 이 사업을 거의 포기하면서 BH로 물량이 그죠? 삼성 디스플레이 쪽 BH 물량이 BH가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하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결국 OLED를 애플에 납품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매출 작년 대비 줄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시장 1조 6천억, 이거보다 좀 적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도 3분기 5,200억 예상이었는데 사실 4,500억 매출이 안 나왔습니다. 애플의 15 이런 것들의 좀 그쵸? 판매량 이런 것들이 저조,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왔을 것 같은데, 결국 4분기가 동사 항상 3분기 애플이 발주해서 4분기가 항상 좋았던 거를 감안하면 좀 커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조 5, 6천억 나오지 않겠습니까? 영업이익은 좀 작년 대비 떨어지지만 그래도 1,000억 이상은 충분히 커버 칠 것 같고요. 이미 누적적으로 508억, 그리고 1분기, 2분기 하더라도 100억, 그쵸? 안팎으로 200억 했으니까 700억인데 4분기 제일 많이 나온다고 치면은 결국에는 1,000억, 1,100억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PER 지금 주가 시총이 오늘 7,300억 수준인데 10배 미만이고요. 물론 기판업체가 얼마나 줘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휴대폰 모바일 수요는 분명히 둔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모바일 시장은 이제 성장 동력을 잃었다 할 수 있는데, 동사가 가진 장점은 전 세계 1위 업체인 애플 비중이 76%, 3분기 기준 4분기 80% 넘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LG전자로부터 양수했던 사업 부분, 얼마 전에 DKT 제가 관심주로 올렸는데 DKT가 BH의 자회사거든요. 여기는 SMT, BH가 이제 연소기록판을 만들어서
그쵸? 여기에 납품을 해서 여기 실장을 하는 회사가 DK인데, 어쨌든 요 LG전자의 VS 사업 부문을 양수해서 전장 사업 매출이 그쵸? 2025년부터는 연간 2천억씩. 물론 이건 영업이익률은 좀 깨질 거예요. DKT랑 나눠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것도 성장 동력이고요, 매출이. 그리고 태블릿, 그쵸? 아이패드, 그리고 노트북, 아까 맥북, 에어, 뭐 이런 쪽으로 패널 탑재나 외형 성장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다변화 성장이 일어난다면 현재 모바일 수요 둔화돼서 주가가 그쵸? 올해 좀 유독히 많이 빠지긴 했었는데, 이런 거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매출 성장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 주 마무리 코멘트 드리면요, 결국 미국 실적 시즌도 마무리 국면됐습니다. 국내도 이거 마무리 국면되면서 앞으로 내년을 보자, 4분기 보자,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20일에 엔비디아 실적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이번 지난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매출 가이던스 제시가 얼마나 AI용 GPU 성장할 것인가, 이게 또 우리나라 또 IT 테크 쪽에 대해서 상당히 중소형주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재료가 될 겁니다.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애플의 OLED 채택은 아까 말씀드린 거를 적어놨습니다. 신규 매출처 수요가 바닥권에 있는 만큼 외형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종목이 수혜주인데,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매출 성장이 일어나잖아요. 주가 매수는 비추천인데, BH는 왜 추천 드렸냐? 결국엔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그쵸? 회사가 내는 이익은 계속 잠깐 연간 꺾이긴 했지만 내년부터 다시 늘어난다고 가정하고 있으면 이쪽의 수요 둔화보단 전장 쪽 사업이라는 게 새로 붙었고요. LG전자에서 양수한, 그리고 모바일이 이게 결국 이제 패드죠. 패드 쪽, 그쵸? 태블릿, 그리고 PC 수요, 이쪽은 뭐 아직 좀 먼 얘기라고 하지만 25년, 26년 이런 거에 대한 성장이 어쨌든 계속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전장 쪽은 이미 그쵸? 공시를 통해서 투자를 600억 정도가 또 더 증설을 했고요. 결국 미국향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OEM 쪽으로, 이런 쪽에 대해서 결국엔 매출 확장이 되면은 동사가 다시 그죠? 정체되어 있던 매출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21년까지 성장했다가 여기에서 좀 정체하지만 이게 2조 넘어가는 그런 국면이라면 정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분명히 그죠? 3만원 넘어갈 수 있는 국면을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히 바텀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국면에서 사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뭐 BH랑 DKT 같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텔레그램 채널 역시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들어오시면 장중에 정보들 공유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니 꼭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